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 공갈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핵 폭격기가 훈련 도중에 시베리아에 추락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러시아와 푸틴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무너진 푸틴의 핵 허세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16일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인 사이렌 뉴스 에이전시에 의하면 우솔스키 지역의 벨라야 비행장에서 이륙한 Tu-22M 폭격기가 비행 중 체렘호프스키 지역의 미하일롭카 마을 입구 근처에서 추락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인 이 안톤 게라시쳔코도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Tu-22M3 전략 폭격기가 이르크츠크 지역에 추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독립 뉴스 사이트인 더 인사이더도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보도를 공유하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르크츠크 지역에서 Tu-22M3 폭격기가 추락했지만 승무원은 탈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추락의 원인은 기술적 오작동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무인 지역에 추락해서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르크츠크 주지사 이고르 이바노비치 콥체프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하일로프카에서 멀지 않은 6교 뒤 체롬호프스키 지역에서 비행기 추락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18분에 이 기체는 추락을 했고 예정된 비행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4명의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친크렘린 성향의 SHOT 텔레그램 채널도 Tu-22M3가 공중에서 불이 붙고 추락한 후에 폭발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그러면서 엔진 중 하나에 불이 붙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러시아의 전폭기의 추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에도 Su-34Z기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북오세티아에서 추락해서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비행 중 추락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부품 수리나 교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사고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4월에도 러시아의 Tu-22M3 전폭기가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또다시 기술상의 이유로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통상 이 전폭기를 이용해서 자국 영공에서 우크라이나 타깃을 향해서 KH-22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또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러시아의 Su-35 전폭기가 마리오폴 작전 도중에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미사일에 의한 격추라고 말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의 공습에 투입돼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혔던 Su-34 전투기 4대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걸려서 잇따라 격추됐습니다. Su-34는 1990년 초도 비행을 하고 2014년부터 러시아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폭기라는 점에서 이들의 추락은 러시아 공군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월전은 지난해 9월 12일 러시아 Su-25 전투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는 2기로 구성된 Su-25 편대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한 기는 이륙 후 30초도 되지 않아서 추락을 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발생했고 조종사의 비상 탈출도 관측되지를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워존은 장소는 명확치 않지만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공격 임무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져서 조종사가 탈출을 시도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u-25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사용하는 아음속, 그러니까 마하 0.5에서 0.7 전투기로 주로 지상지원 임무에 투입됩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조종사의 조작 실수라든지 기계 오장 등입니다. 오전은 어떤 이유로든 전장에 실제 투입된 전투기의 추락은 러시아 공군의 문제를 드러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BBC와 더 타임스는 지난 4월 21일 벨고로드에서 Su-34 전폭기 추락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해 10월 17일 아조프해의 연안 도시 에이스크의 민간인 주거 지역에 러시아군의 Su-34 전폭기가 추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민간인 피해가 없다라고 보도했지만 BBC는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25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조종사 2명은 추락 전에 탈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이어서 일주일 후인 4월 23일에는 시베리아의 이르크츠크에 있는 UAC의 항공기 제작소에서 이륙했던 Su-30SM 2인승인데요. 이 항기가 인수평가 비행 도중에 민간인 거주 지역에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체가 추락할 당시에 90도 수직으로 곧장 직하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러시아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주력 전폭기인 소이-34가 자국 영토에 오폭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지난 4월 21일 전날 저녁 10시 15분쯤 러시아군의 공중우주군 소속의 소이-34 전폭기가 벨고로드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항공 탄약이 잘못 투하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가 파손되고 주민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990년 초도 비행을 했던 소이-34는 Su-27의 노후화에 따라서 레이더를 비롯한 항전 장비와 엔진 등을 전면 교체한 후에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폭기입니다. Su-35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이에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형 오폭 사고를 냈다는 것은 단순한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는 전투기의 결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전투기의 총체적인 난국은 현재 러시아의 공군력 실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경제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해 8월 20일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군 부참모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2015년 25억 달러에 구매한 Su-35 24대 가운데 겨우 9대만이 문제없이 운용 가능한 상태로 공급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부터 최소 3개국이 Su-35 도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했다는 보도에 뒤이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문제점은 또 러시아의 최신형 공격 헬기인 Ka-52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공개된 영상을 보면 Ka-52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에 피격돼서 화염에 휩싸인 채 격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Ka-52는 러시아가 자랑해온 최신의 공격 헬기지만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래 20대 이상이 격추돼서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격추된 헬기라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Ka-52에 가공할 만한 사양입니다. 길이 13.5m, 최대 속도는 시속 320km입니다. 30mm 기관포와 로켓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고 폭탄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는 최대 사거리가 8km 달하는 이 아타카와 비으리 1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스팅어 등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에 판판이 당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그동안 자신들의 군사력을 세계 최강 미국에 버금갈 정도의 수준이라고 자랑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반을 겪으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특히 이 전쟁으로 인한 서방 진영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기존의 군사력마저도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전폭기를 비롯한 공군의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푸틴은 핵 공포를 말하면서 허세를 장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6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본토가 적에 의해 침공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푸틴은 이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그동안에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고 엄포를 놓아왔지만 침공 10일이 지나도록 푸틴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푸틴이 그동안 핵 공갈을 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군사행동은 서방을 물러서게 하려는 모스크바의 핵심 전략인 핵 확산에 대한 공포가 허풍임이 단번에 드러난 것이라 그러면서 푸틴의
레드라인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서방의 지도자들이 이를 깨달아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러시아 본토까지 침공이 당했음에도 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텔레그래프는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현재 문제를 마술처럼 해결할 핵 옵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러시아 영토건 아니건 어떤 곳에든지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미국은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공언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재래식무기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토 영토 밖에 발을 들여놓거나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내부로 침투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핵 사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한다면 핵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러시아는 비핵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군대는 형편없이 조잡하고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을 막기 위해 동부전선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그 전선마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추진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방의 소심한 지도자들은 푸틴이 핵 옵션을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마음껏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